농구를 모티브를 해서 좀 더 강력한 저희의 자신감을 나타낸 그런 타이틀곡입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안에는 이제 촉, birthday, 뭐 illegal, 82 이렇게 총 4곡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다 같이 이제 illegal과 82에는 직접 거의 모든 것을 이제 메이킹에 참여를 하고 촉에도 직접 멤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더 음악의 진정성을 저희만의 색깔을 담아냈습니다. 데뷔 앨범 온과 이번 비트 바이 82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데뷔 앨범 온에는 저희 순수 저희만의 자작곡이 담겨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비트 바이 82에는 일리걸이란 곡과 82라는 곡 저희만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런 자작곡이 저희 비트 바이 82에 들어가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을 촉으로 정한 이유는 이제 후렴구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서 저희가 타이틀로 정했는데요. 타이틀곡을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어떤 곡이 좋지 멤버들과 상의도 하면서 이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 가사는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멤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곡 작업을 하다가 이제 촉이라는 단어가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너무 꽂혀가지고 그걸 들은 이후에도 다음 날에도 계속 촉촉촉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촉이라는 곡을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저희가 퍼스트 클래스를 찍어주셨던 김성욱 감독님께서 이번 촉 뮤비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촉을 후렴구가 있는데 거기를 챌린지를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먼저 부탁드린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선뜻 해주겠다고 나서 주셔서 그 촬영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밝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막내 도균이 빼고 전부 다 04년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일단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요. 숙소 가서도 서로 막 장난치고 놀고 다 똑같이 진짜 약간 수학여행 온 것처럼 평소에 지내서 아마 그것 때문에 팀 케미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되게 형들이라서 좀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팀 케미가 좋은 거는 같은 나이이기도 한데 형들이 너무 착하고 좋아가지고 팀 케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왔을 때 누가 제일 만만해요? 만만하냐고요? 만만한 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네, 윤예찬입니다. 보다다시피 보시다시피 맞아? 보시다시피 저희 얼굴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Why? 일단은 제 앞에 있는 황성빈 그리고 박석준, 남성모, 조성일 그리고 우리 도균, 김도균, 윤예찬 얼굴 팔다리도 다 길고 키도 다 크고 우리 평균 키도 180 넘고요. 팔다리도 다 길고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지 않을까. 인정.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이 아이돌을 하기 전에 다 운동을 하다 와서 운동신경이 좋고 그리고 스포츠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력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승부욕이 세서 그런지 더 약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했었고요. 성모는 이제 축구 선수를 했었고 그리고 석준이는 태권도 선수를 했었고 볼링도 거의 프로 선수 정도로 제 실력이 엄청 좋고 그다음에 도균이는 이제 격투기 선수를 계속 준비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돼서 왔고요. 예찬이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성빈이는 스포츠랑은 거리가 조금 멀어요. 엘리트 메이저의 치어리더. 주제를 먼저 다 같이 모여서 정하는 편이고요. 주제를 정하고 이제 비트를 아니면 예찬이 작곡할 수 있는 애들에게 요청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트를 저희가 찾아보다가 이런 비트 괜찮겠다라고 정하고 작업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먼저 아이디어가 떠오른 친구 한 명이 와서 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곡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은 그 친구 주도적으로 한 곡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리고 가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각자 벌스는 각자가 써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써와 보자 라고 해서 그날이 되면은 저희끼리 서로 준비한 벌스를 보면서 누가 앞에 가면 좋겠다, 누가 인트로를 하면 좋겠고 누가
2절 벌스를 하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하면서 계속 나누면서 그런 식으로 곡 작업을 하고 있고 서로 가사적인 부분에서 피드백을 줄 것을 피드백하고 각자 서로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수정하에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곡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여유가 조금 더 생긴 것 같고요. 이제 퍼포먼스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데뷔 전보다 훨씬 더 성장했다고 저희는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까 몸이 힘들더라고요. 21살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관절약하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양제하고 챙겨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약간 가족은 솔직히 말하면 비타민이랑 약간 영양제 같은 거 잘 먹는 편이긴 하고요. 잘 챙겨 먹는 편이고요. 저는 일단은 농구 선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구 선수 활동하면서 계속 관절 아플까봐 그리고 다칠까봐 미리미리 약간 약을 챙겨 먹고요. 그리고 저는 캐나다에서 약간 야채 스무디나 아니면 뭐 레몬샷 그런 같은 것도 계속 먹고 그렇습니다. 저번 활동과 달리 이번 활동을 준비하면서 저랑 성일이랑 예찬이랑 성빈이가 운동을 시작해서 아침에 회사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전에 PT를 가서 PT를 받고 그 PT 선생님께서 약간 추천해 주시는 식단대로 지금 먹으면서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랑 예찬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하루에 4끼 이상은 꼭 너무 지방이 많은 것들 말고 이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십니다. 네. 원래 볼링을 좋아하는데 이제 제가 연습을 하다 보면은 볼링 칠 시간이 잘 없어서 요즘에는 볼링을 잘 못 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게임 하는 게 제 취미 겸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UFC 경기를 챙겨봅니다. 그러면 막 행복해져가지고 그 취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UFC 경기를 보고 막 스트레스 해소되고 되게 보면 확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집중이 안 될 때 그걸 보고 보면 또 집중이 잘 되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UFC 시청하기입니다.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개인 연습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뭐 고음이 굉장히 높은 곡을 한번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곤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영화 드라마를 엄청 멤버들 중에 아마 제일 자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음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뭔가 한번 쫙 지르고 나면은 뭔가 힘도 쓰니까 약간 되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저는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이제 팬분들께서 적어주시는 응원 메시지나 댓글 같은 거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응원을 많이 받고 있고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한번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곡 작업을 하거나 아니, 석준이처럼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연습할 때 한 10분, 20분 정도 밥 먹을 때 정도는 밖에는 없는데 근데 만약에 휴무를 받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는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거나 아니면은 같이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다를 뭐 떠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를 풉니다. 쇼케이스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하나 꽂히면은 정말 그것만 파는 성격인데 제가 또 요즘에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시간이 잠깐 날 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 저녁 시간에 꼭 저는 게임을 하는 편입니다. UFC 경기를 보는 게 이제 저녁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하는 유일한 그런 여가 활동이고요. 저 휴무가 나면은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 체육관에 가가지고 같이 운동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저녁을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 그러는 편입니다. 보통 쉬는 날 아니면 쉬는 시간 있으면요. 제가 한 유튜브 영상들 보던가 그러니까 특히 쉬는 시간에 유튜브 영상 보던가 아니면 피아노를 치던가 둘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쉬는 날 있다면 그럼 보통 집에 있고요. 제가 집돌이라 제가 딱히 나가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뭐 농구 하자 아니면 뭐 스케이트보드 타자 그러고 하면 제가
무조건 나가죠. 농구 아니면 스케이트보드 타러. 시간이 된다면 고향에 내려가서 저희 할머니도 보고 동생도 보고 제 옛날 고향 친구들이랑 만나서 약간 옛날 얘기하면서 떠드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쉬는 날을 보내고요. 회사에서 쉬는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이제 선배님들의 콘서트 영상이나 약간 선배님들이 무대 같은 걸 좀 많이 챙겨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멤버 전원이 작사도 가능하고 음악에 대해 굉장히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다른 아이돌 그룹 분들과의 차이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곡 작업을 할 때도 이제 멤버들과 의견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상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팀케미도 좋아지고 사이도 돈독해지고 그런 점이 다른 아이돌 그룹 분들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축구 선수를 꿈꾸면서도 계속 빅뱅 선배님들 팬이었고 하지만 그 축구 선수의 꿈이 더 강했는데요. 근데 제가 대구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갓 생긴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서 제가 중학교 1회 졸업생에 초등학교 2회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축구부도 없었고 축구를 하려면 좀 멀리 많이 나갔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축구의 꿈을 자연스럽게 포기하다가 음악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음악을 해보는 게 어떻냐. 너가 음악을 좋아하고 하면 그래서 실용 음악 학원을 한번 다녀봐라라고 하셔서 실용 음악 학원에 등록을 해서 2주 정도 다니는데 이제 실용 음악 학원에 있는 선생님께서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SNS로 캐스팅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SNS를 깔아서 거기에 제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캐스팅들이 와서 이제 오디션들을 보다가 그레이트엠에 들어와서 이렇게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을 꿈꾸기 이전에 이제 래퍼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혼자 이제 음악 작업을 하면서 지내던 와중에 이제 포스트 말론이라는 아티스트의 무대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제가 봤던 무대 영상에서 했던 곡이 되게 저한테 되게 와닿아가지고 나도 세상에 저렇게 멋진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 나도 내가 이 사람의 곡을 듣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음악을 들려주고 힘을 얻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난 유명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이돌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계속 배드민턴을 치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배드민턴 선수가 꿈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쯤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막 최대 입시도 생각하다가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우연히 뮤지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거기서 주인공을 맡게 돼가지고 이제 학교 축제가 있는데 많은 분들 앞에서 무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딱 무대가 끝나고 받는 호응이나 박수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뮤지컬 배우를 꿈꾸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에 이제 뭐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조언들이 평소에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니 뭐 아이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아이돌을 꿈꾸게 되었고 이제 제가 그래서 성모처럼 저는 고등학교 1회 입학생이자 1회 졸업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 교가도 제가 직접 작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꿈을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K-pop 약간 관심 많이 없었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땐. 솔직히 말하면 제가 13살이었으니까 뭐 K-pop 아는 그룹들 중에는 뭐 빅뱅, 엑소, AOA 약간 그 정도밖에 몰랐으니까 뭐 그냥 음악도 좋고 듣기도 좋은데 뭐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있었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새 갑자기 토론토에 캐나다에 그 글로벌 오디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재미로 형이랑 같이 한번 오디션 보러 가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통화되고 갑자기 들어가고 갑자기 혹시 다음 방학 때 한 일주일 동안 한국 들어올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딱히 방학 때 별로 없는데 한번 한국도 놀러 가고 한번 이런 약간 경험상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하다가 갔는데 갑자기 제가
여기 도착했네요. 제가 이 자리에 왔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꿈을 키웠고요. 되게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이제 맨날 밤이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 영향이 계속 미쳤는지 중학교 때도 제가 드라마랑 웹드라마를 자주 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기를 하고 싶어졌었고 그럼 오디션을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오디션도 보고 했는데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갈 때마다 여기 이 프로그램 어디에서 영상이 여기에서 똑같은 장소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꼭 연기가 아니어도 이런 약간 촬영 장소 뒷배경 뒤에서 보이는 비하인드 영상 같은 이제 그런 장소들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연기가 아니어도 딴 걸로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때 아이돌이랑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다 3년 동안 연습을 했고 예찬이는 이제 좀 더 해서 막 6년 반에서 7년 이 정도 연습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데뷔를 할 때 좀 더 뭔가 이 3년간 준비한 거를 더 많이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팀명이 A2 메이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번호를 팀명에 달고 있는 만큼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좀 부담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좀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룹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이름에 절대 먹칠하지 않는 그룹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번 활동하면서 이제 해외 투어도 계획에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된다면 콘서트도 꼭 열 거고 팬미팅도 이번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콘서트를 이제 저희가 또 이번에 첫 번째 미니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곡 미니 앨범이랑 저번에 싱글 앨범이랑 합치면 6곡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도 저희 자작곡으로 좀 더 콘서트를 꽉꽉 채워서 팬분들과 함께 재밌게 소통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음악의 장르들을 도전하면서 저희만의 색깔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런 도전들을 하면서 저희 색깔을 계속 찾아갈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A2 메이저만의 음악적인 색깔이 뭔지 알아차려 주실 거라 믿고 저희는 계속 다양한 장르들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데뷔 쇼케이스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데요. 이름만 들으면 조금 웃기긴 한데 이제 휴지 같은 아이돌이라고 짓고 싶은데 그 안에 또 깊은 뜻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휴지 없으면 못 살듯이 꼭 필요하듯이 이제 팬분들한테도 꼭 필요하고 이제 저희랑 같이 한 몸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휴지 같은 아이돌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싶고 앞으로 뭔가 일이 잘 풀린다는 그런 의미도 담았습니다. 저는 우리 에리트 메이저 조금 카멜리언 같은 그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뭐 물론 힙합 그룹이라고 하도 앞으로도 많은 장르랑 많은 노래 스타일들 많이 도전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직도 성룡 말하듯이 색깔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니까 더 많은 색깔 그리고 더 많은 장르들, 음악들 많이 준비하고 보여드릴 거니까 그거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부 작사 그리고 작곡도 하는데 이제 저희만의 음악을 저희가 직접 만들면서 또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애정을 바탕으로 저희가 더 성장해 나가는 그림들을 우리 에티들과 그리고 대중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쇼케이스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가대표라는 그 해시태그가 붙었으면 좋겠는 게 왜냐면 저희가 또 A2 메이저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번호를 쓴 만큼 그만큼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그룹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가대표라는 해시태그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비트 바이 에이리투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에이리투 메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